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구감동 채널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프랑스의 뷰티 엘리트가 한국 소비자를 얕보다 망한 실화. 여러분, 세계적인 럭셔리 브랜드가 한국 소비자를 바보로 착각했다가 하루아침에 몰락한 스캔들 들어보셨나요? 그녀는 왜 이런 치명적인 오판을 했을까요? 그리고 이 사건이 글로벌 비즈니스 세계에 남긴 교훈은 무엇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중국 저가 제품 논란으로 알려진 놀라운 이야기의 모든 것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의 이름은 엘로디 몽클레어입니다. 저는 프랑스에서 가장 큰 뷰티 회사 중 하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인 리미에르 나티렐은 유럽 전역의 많은 여성분들이 사랑하는 고급 유기농 스킨크림과 페이스 마스크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파리 사무실의 큰 창가에 서서 센강 위로 지는 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아래에서 반짝이기 시작하면서 하늘은 파란색에서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변해갔습니다. 저는 실크 블라우스를 바로잡고 창문 유리에 비친 제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38세의 나이에 저는 제 뷰티 제국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일구어냈고 제가 이룬 성과가 자랑스러웠습니다. 몽클레어님, 4시 미팅 손님이 오셨습니다. 비서가 사무실 인터콤을 통해 말했습니다. 저는 버튼을 눌러 대답했습니다. 들어오시라고 해주세요. 문이 열리고 저의 시장조사 디렉터인 피에르가 태블릿을 들고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의 눈은 흥분으로 커져 있었고 그는 미소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희의 다음 큰 기회를 찾았습니다. 피에르는 그의 태블릿을 제 유리 책상 위에 올려놓으며 발표했습니다. 그는 판매 수치를 보여주는 여러 차트와 그래프를 넘겨 보여주었습니다. 테엑스에서 팔고 있는 새로운 뷰티 디바이스가 미국에서 엄청나게 잘 팔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빛과 미세 전류를 사용하여 주름을 줄이고 피부를 더 젊어 보이게 합니다. 이 리뷰들을 보세요. 사람들이 정말 좋아합니다. 저는 그의 태블릿에 있는 정보를 스크롤해 보았습니다. 그 숫자들은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작은 디바이스는 단 몇 개월 만에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었습니다. 누가 만드는 거죠? 저는 이미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지 생각하며 물었습니다. 작은 미국 스타트업 회사입니다. 피에르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수요를 맞추기 위해 충분한 디바이스를 생산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잡을 수 없는 상황이죠. 저는 빨간 손톱으로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군요. 저는 우리가 이를 전 세계적으로 제조하고 판매할 권리를 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피에르가 열정적으로 말했습니다. 특히 아시아에서요. 저는 살짝 찡그렸습니다. 아시아요? 중국을 말하는 건가요? 사실 저는 먼저 한국과 일본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곳들이 아시아의 뷰티 수도이니까요. 저는 웃으며 손을 무시하듯 흔들었습니다. 한국이요? 그만해요, 피에르. 어쨌든 그들은 서양의 뷰티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뿐 아닌가요? 이 분야에서 혁신에 대해 그들이 뭘 알겠어요? 피에르는 의자에서 불편하게 몸을 움직였습니다. 사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뷰티 시장 중 하나입니다. 그들은 매우 네, 저는 그의 강의를 듣고 싶지 않아 중단시켰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들은 프랑스 럭셔리 브랜드가 그들의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할 거예요. 모두가 프랑스 뷰티 제품이 세계 최고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한국 소비자들은 사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까다롭습니다. 피에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제품에서 완벽함을 기대합니다. 저는 자신감 있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적절한 가격에 거의 완벽에 가까운 제품을 제공할 거예요. 이 테엑스 뷰티 디바이스를 빠르고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는 제조업체를 찾아보세요. 만약 이 디바이스가 당신이 말한 것처럼 놀랍다면 다른 사람이 복제하기 전에 우리 브랜드를 넣은 제품을 만들어야 해요. 우리가 빨리 움직여야 해요.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서울과 도쿄 전역에 있는 아름다운 리미에르 나티렐 광고판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한국 여성들이 고급 프랑스 브랜드의 제품을 소유하게 되어 기뻐하며 우리 제품을 사기 위해 줄을 서 있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한국은 쉬울 거야. 저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정복할 또 하나의 간단한 시장일 뿐이지. 저는 제가 얼마나 틀렸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 결정이 비즈니스, 품질, 그리고 존중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완전히 바꿀 거라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죠. 우리가 가장 확신하는 것들이 종종 우리가 가장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집어들고 비서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다음 주에 중국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해주세요. 새 제품을 위한 제조업체를 찾아야 합니다. 이 단순한 결정이 제 전체 경력에서 가장 큰 위기와 가장 중요한 교훈으로 이어질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3주 후 저는 에어컨이 나오는 차에서 내려 중국 광둥성의 덥고 답답한 공기 속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큰 공장 건물을 향해 걸어가는 동안 이마와 목에 즉시 땀이 맺혔습니다. 기름과 뜨거운 금속 냄새가 코를 채웠습니다. 멘데즈 제조업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몽클레어님. 큰 목소리가 외쳤습니다. 큰 미소와 확고한 악수를 건네는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생산관리자인 왕리였습니다.
그는 더위 때문에 겨드랑이 아래에 짙은 얼룩이 생긴 반팔 단추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멀리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카를로스는 저를 공장 안으로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저희 작업 과정에 깊은 인상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장 내부는 기계가 돌아가고 직원들이 서로 소리치며 시끄러웠습니다. 프랑스에 있는 제 공장들만큼 깨끗하거나 체계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구석에 먼지가 쌓여 있고 바닥에 기름 얼룩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일부 작업자들은 제대로 된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매달 5만 개의 TX 디바이스를 생산할 수 있나요? 저는 소음 너머로 들리게 목소리를 높여 물었습니다. 카를로스는 매우 하얀 이빨을 드러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몽클레어님을 위해서라면 저희는 7만 개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만족스러운 가격으로 말이죠. 저는 몇몇 디바이스를 테스트하고 있는 작업자들이 있는 테이블을 지나갔습니다. 한 작업자는 제가 쳐다보는 것을 보자 서둘러 고장난 것처럼 보이는 몇 개의 제품을 테이블 아래로 밀어 넣었습니다. 품질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저는 그 작업자가 손상된 제품들을 숨긴 곳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제 브랜드는 항상 높은 품질로 알려져 왔습니다. 카를로스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안전 기준은 충족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런 뷰티 디바이스는 의료 장비가 아니잖아요. 소비자들은 대부분 가격에 신경 쓰죠. 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것은 제가 평소에 하던 사업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제 브랜드는 품질을 기반으로 세워졌는데,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카를로스는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내부 부품에 약간 더 저렴한 재료를 사용한다면 많은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디바이스는 여전히 작동할 거예요. 단지 수명이 조금 짧아질 수도 있을 뿐이죠. 저는 망설였습니다. 이런 접근 방식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숫자들은 유혹적이었습니다. 미국 회사는 그들의 기술에 너무 많은 돈을 원했고 저는 이익을 내야 했습니다. 아시아 시장은 이런 작은 변화들을 알아차리지 못할 겁니다. 카를로스는 제가 확신이 없다는 것을 보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과 일본에서는 그저 친구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외국 브랜드를 원할 뿐이에요. 그들은 디바이스 내부를 확인하지 않을 겁니다. 그것에 대해 확신하시나요? 저는 여전히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저는 아시아에 판매하는 많은 브랜드들과 일해왔습니다. 믿으세요, 몽클레어님.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입니다. 카를로스는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주장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고급 호텔 방의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을 통해 저는 몇 마일에 걸쳐 뻗어 있는 광저우의 불빛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파리에 있는 마케팅 디렉터 소피와 화상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소피, 우리는 중국 제조업체와 함께 진행하기로 했어요. 저는 제가 느끼는 것보다 더 자신감 있게 들리려고 노력하며 말했습니다. 올해 말까지 한국과 일본에서 대대적인 론칭을 준비합시다. 저는 광고판, 소셜미디어 캠페인, 셀럽 지지 모든 것을 원해요. 그 시장들을 위한 제품 테스트는 어떻게 할까요? 소피는 화면 속에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한국의 안전 기준은 꽤 엄격하잖아요. 저는 피에르가 한국 소비자에 대해 언급했을 때처럼 손을 무시하듯이 흔들었습니다. 우리는 최소한의 필수 테스트만 할 거예요. 카를로스는 아시아 시장이 브랜드 명성을 가장 중요시한다고 말해요. 그들은 프랑스 럭셔리 뷰티 디바이스를 갖게 된다는 것만으로도 신이 날 거예요. 통화를 마친 후 저는 창가로 걸어가 도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저는 서울 전역의 상점에서 TX 디바이스가 진열되어 있고 많은 한국 여성들이 그것을 사기 위해 열심히 기다리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내년 이맘때쯤이면 리미에르 나티렐은 아시아 전역에서 유명해질 것이고 제 회사는 수백만 이상의 가치를 갖게 될 것입니다. 한국은 그저 징검다리일 뿐이에요. 저는 유리에 비친 제 모습을 보며 미소 지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곧 아시아 전역의 모든 사람들이 제 이름을 알게 될 겁니다. 사실하지만 제가 바라던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존중, 품질, 그리고 똑똑하고 까다로운 소비자들이 가득한 한 국가 전체를 과소평가하는 실수에 대한 쓰라린 교훈을 배우게 될 참이었습니다. 6개월 후 저는 한국 서울의 신라호텔에 있는 아름다운 무대 위에 서 있었습니다. 사진작가들이 수백 장의 사진을 찍는 동안 밝은 조명이 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희 TX 뷰티 디바이스의 출시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단 3주 만에 저희는 20만 개 이상의 제품을 판매했습니다. 예상했던 것의 2배였죠. 한국 여성분들이 리미에르 나티렐 제품을 사랑해 주셔서 정말 기쁩니다. 저는 기자들이 모인 군중을 향해 미소 지으며 마이크에 대고 말했습니다. 확실히 한국 여성분들은 품질을 볼 줄 아시는군요. 저는 자랑스럽고 약간은 우쭐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모두가 한국 시장이 어렵다고 걱정했었는데 여기 저는 쉽게 정복하고 있었습니다. 디바이스는 모든 곳에서 품절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 저는 한국팀과 함께 축하 만찬에 참석했습니다. 레스토랑은 서울의 멋진 전망을 자랑하는 하얏트 호텔 최상층에 있었습니다. 도시는 밤에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제가 볼 수 있는 한 멀리까지 셀 수 없이 많은 불빛들이 뻗어 있었죠. 저는 건배를 위해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우리의 놀라운 성공을 위해,
인정하자면 저는 한국 시장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여러분의 소비자들은 정말 열정적이군요. 저의 한국 마케팅 디렉터인 민지는 공손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완벽하게 차려입은 30대 초반의 똑똑한 여성이었습니다. 한국 소비자들은 매우 충성스러워요. 브랜드를 신뢰할 때는요. 또한 그들은 온라인에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입소문이 모든 것이죠. 그들은 확실히 TX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군요. 저는 휴대폰을 확인하며 웃었습니다. 또 다른 품절 매장 보고서를 보고 있었죠. 그날 밤 저는 뷰티 세계의 여왕이 된 기분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저를 막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3일 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새벽 3시에 전화벨이 울려 호텔 방에서 깊은 잠에 빠져있던 저를 깨웠습니다. 저는 어두운 곳에서 전화기를 찾으며 이런 시간에 누가 전화할지 궁금했습니다. 민지였는데 그녀는 두려워 보였습니다. 몽클레어님,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 바로 이것을 보셔야 합니다. 잠시 후 제 전화기가 메시지 알림음과 함께 울렸습니다. 그것은 뷰티 탐정이라는 사람이 단 6시간 전에 올린 유튜브 동영상 링크였습니다. 그녀는 수백만 명의 팔로워를 가진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뷰티 리뷰어 중 한 명이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일어나 앉아 램프를 켰습니다. 링크를 클릭하자 제 심장이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영상에는 TX 디바이스들로 가득 찬 테이블 약 100개 정도에 앉아있는 젊은 한국 여성이 나왔습니다. 그녀는 한국어로 말했지만 영어 자막이 있었습니다. 저는 서울 전역의 다양한 매장에서 100개의 TX 디바이스를 구매했습니다. 그녀는 설명했습니다. 그런 다음 각각을 분해하여 구성 요소를 검사했습니다. 동영상은 그녀가 제품들을 조심스럽게 열고 내부 부품을 검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100개 전체를 테스트한 후 그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저는 그중 42개가 심각한 품질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품질과 사용된 재료가 저렴하고 안전하지 않습니다. 배터리 하우징이 제대로 밀봉되지 않아 위험합니다. 그리고 17개 제품에서는 전기 부품이 기본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여러 디바이스의 열화상 카메라 녹화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용 후 단 30분 만에 그것들은 열로 인해 밝은 주황색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실망스러운 것이 아니라 위험합니다. 리뷰어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는 이 제품을 누구에게도 추천할 수 없습니다. 조회수를 확인하자 저는 현기증이 났습니다. 이미 270만 명이 이 동영상을 시청했습니다. 댓글 섹션은 수천 개의 화난 메시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결함 있는 디바이스 이야기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인기 있는 한국 뷰티 인플루언서들은 아침까지 TX 제품을 분해하는 자신들만의 영상을 게시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민지에게 전화를 걸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민지, 이건 맞을 수 없어요. 저는 필사적으로 말했습니다. 실수거나 경쟁사가 우리를 해치려는 시도임에 틀림없어요. 실수가 아닙니다. 민지는 진지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한국 소비자들은 매우 철저합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연구합니다. 뷰티 탐정은 상세한 기술적 분석으로 명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의 목소리가 희미해졌습니다. 이제 뭐죠? 저는 가슴속에서 공포가 솟구치는 것을 느끼며 물었습니다. 한국 소비자보호원이 조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검색어 TX 위험이 모든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1위로 트렌딩하고 있습니다. 저는 얼굴에서 모든 피가 빠져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해질까요? 매우 심각합니다. 민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 소비자들은 안전 문제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완벽한 품질을 기대합니다. 특히 프리미엄 가격을 받는 럭셔리 프랑스 브랜드에서는요. 그리고 그들은 온라인에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조직적입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즉시 서울행 첫 비행기를 예약했습니다. 제가 여행 가방에 옷을 던져 넣는 동안 제 전화기는 계속해서 나쁜 소식을 알리며 울렸습니다. 상황은 매 분마다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긴 비행 중에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카를로스의 말을 생각했습니다. 아시아 시장은 이런 작은 변화들을 알아차리지 못할 겁니다. 그가 얼마나 틀렸었는지, 제가 그의 말을 들은 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12시간 후 제 비행기가 서울에 착륙했을 때 TX 위기는 폭발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공항에서 호텔로 가는 차 안에서 창밖을 내다보니 이전에 저희 광고를 보여주던 디지털 광고판들이 이제는 스캔들에 관한 뉴스 보도를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호텔에서 저를 맞이했는데 그녀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더 심각합니다. 소비자 단체들이 전국적인 TX 제품 테스팅 데이를 조직했는데 수천 명의 고객들이 공원과 커뮤니티 센터에 모여 그들의 디바이스 문제를 테스트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태블릿으로 웹사이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고 테스트된 디바이스의 60% 이상이 어떤 형태의 결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일본 시장도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덧붙였습니다. 그들의 소비자 보호 단체들이 리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저는 민지보다는 제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카를로스는 제품이 받아들일 만하다고 장담했는데 민지의 표정이 약간 굳어졌습니다. 몽클레어님, 한국 소비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유럽에서 왔다거나 멋진 브랜드 이름을 가졌다고 해서 물건을 그냥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탁월함을 기대합니다. 특히 그것에 돈을 지불했을 때는요. 제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는 카를로스였습니다. 이 한국인들의 불만은 터무니없습니다. 그는 즉시 말했습니다. 너무 과장됐어요. 모든 제품에는 결함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멋진 프랑스 브랜드가 그들의 나라에 들어온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카를로스의 무시하는 듯한 어조를 들으면서 제 안에서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그것은 몇 달 전 한국 시장에 대해 논의할 때 제가 사용했던 것과 같은 어조였습니다. 카를로스, 저는 갑자기 화가 나서 말을 끊었습니다. 문제는 한국인들이 너무 까다롭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불량 제품을 제공하고 그들이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신경 쓰지 않기를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익 마진이 우리의 명성을 망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계약을 즉시 해지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저는 제 호텔 방에 모인 민지와 나머지 한국 팀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그들을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이들은 단지 작은 시장의 직원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제가 배우려고 노력하지 않았던 것보다 훨씬 더 그들의 소비자를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저는 끔찍한 실수를 했습니다. 저는 인정했습니다. 이제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의 무대 뒤에 서서 기자회견이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뱃속이 마치 꽈배기처럼 꼬인 느낌이었습니다. 커튼 틈새로 수백 명의 기자들이 방을 가득 메우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텔레비전 카메라들이 뒷벽을 따라 늘어서 있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시청할 것이었죠. 준비되셨나요, 몽클레어님? 민지가 물잔을 건네며 물었습니다. 저는 약간 떨리는 손으로 한 모금 마셨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있나요? 아직 중국 제조업체를 탓하실 수 있어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많은 서구 기업들이 여기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렇게 하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건 제 책임입니다. 저는 카를로스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았고 그것을 허용했습니다. 직원 한 명이 커튼을 통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1분 남았습니다. 몽클레어님.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재킷을 바로 잡은 후 무대로 걸어나갔습니다. 밝은 조명이 제 얼굴에 뜨겁게 비추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개처럼 터졌습니다. 제가 마이크 앞으로 다가서자 방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예상보다 더 안정된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늘 저희 회사 제품 중 TX에서 판매되는 뷰티 상품의 심각한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앞줄의 기자들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품질을 기대하고 저희 제품을 구매하셨는데 대신 위험하고 결함이 있는 제품을 받으신 모든 고객분들께 사과드립니다. 이 실패는 제 책임입니다. 그런 다음 저는 정확히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설명했습니다. 원가 절감, 부실한 테스트,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한국 시장에 대한 제 자신의 잘못된 생각들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소비자들을 과소평가하는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저는 인정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단순히 저희 프랑스 브랜드 이름에 감명받고 제품의 실제 품질에 대해서는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신경 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완전히 틀렸습니다. 수십 대의 카메라가 제 모든 말과 표정을 기록하는 동안 방은 조용한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오늘 저는 한국과 일본에서 판매된 모든 TX 판매 뷰티 제품의 완전한 리콜을 발표합니다. 모든 고객은 전액 환불과 함께 불편함과 잠재적 안전 위험에 대한 추가 50%의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속삭임이 퍼져나갔습니다. 더불어 저희는 서울의 독립적인 품질관리연구소를 설립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은 한국인 엔지니어와 안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리미에르 나티렐이 아시아에서 판매하는 모든 단일 제품을 테스트할 것이며 최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어떤 제품 출시도 중단할 수 있는 완전한 권한을 갖게 될 것입니다. 제가 계획을 계속 설명하는 동안 저는 제 안에서 무언가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노골적인 적대감이 점차 다른 무언가로 대체되고 있었습니다. 완전한 용서는 아니지만 아마도 제가 전적인 책임을 지려는 의지에 대한 존중이었을 것입니다. 제가 말을 마치자 방 전체에서 손들이 올라갔습니다. 질문들은 날카롭고 직접적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위험한 제품들이 한국 소비자들에게 도달하도록 허용하셨나요?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오만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안전보다 이익을 중시했고 한국 소비자들이 알아차릴 만큼 세련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했습니다. 한국 소비자들이 어떻게 다시 귀사를 신뢰할 수 있을까요? 한국 소비자 타임즈에 엄격해 보이는 여성이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기 전에 잠시 멈추었습니다. 아직은 그러지 마세요. 신뢰는 말이 아닌 행동을 통해 얻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단지 완전한 투명성과 실질적인 변화를 통해 우리가 교훈을 얻었다는 것을 증명할 기회만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기자회견 후 민지와 한국팀이 개인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분위기는 진지했지만 결연했습니다. 오늘 하신 일은 용기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민지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많은 서구 임원들은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심지어 한국 소비자들이 너무 까다롭다고 제안했을 거예요. 저도 그런 임원이었습니다. 저는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난 일주일 동안 제 전체 경력에서보다 진정한 품질 기준과 소비자 존중에 대해 더 많이 배웠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 방에서 소셜미디어를 확인하던 중 비판이 여전히 강렬한 가운데 새로운 검색어가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해시태그 사과를 존중하자. 한국 소비자들은 제가 솔직하게 책임을 받아들인 것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민지가 태블릿을 들고 제 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것을 보셔야 합니다. 그녀는 한국 뉴스 프로그램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진행자들은 TX 위기에 대해 논의하고 제 사과를 다른 기업 사과들과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한국어 토론을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민지가 번역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사과가 외국 임원으로서는 어뉴주얼리 신시어 유례 없이 진실된 것이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당신이 정말로 약속을 지킬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지키겠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요. 미팅 회견 후 민지와 한국팀이 개인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진정한 품질 기준과 소비자 존중에 대해 더 많이 배웠습니다. 모든 일정이 마무리되고 한국 소비자들과의 약속을 진행해 나가고 신뢰를 조금이나마 회복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저는 프랑스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마음속으로 짧은 메모를 남겨봤습니다. 한국 소비자 여러분, 당신들은 대단합니다. 당신들은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고 당신들은 현명한 심판관이었고 현명한 스승이었으며 미래를 만들어가는 선구자였습니다. 저에 대한 용서와 이해의 교훈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중국의 저렴한 장난감 뷰티 디바이스 제품 중 문제점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제품 일부 중 유해 물질납, 프탈레이트, 카드뮴 등 함유 문제. 품질 관리 부실 내구성 부족, 제조 결함 문제. 위조 제품 및 지적재산권 침해 유명 브랜드 모방. 전자제품 배터리 안전성 문제 발열, 폭발 위험. 인증 기준 우회 안전 인증을 받지 않거나 허위 인증 표시. 불량한 소재 사용 저렴한 대체 재료 사용으로 인한 건강 위험. 품질 테스트 부족 엄격한 품질 테스트 과정을 생략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고 합니다. 항상 인증받은 제품을 구입하시는 좋겠죠? 오늘도 구독자 여러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